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썰렁한데? 자, 이제 중앙제도인데, 저희가 잠깐 얘기를 좀 잠깐만 하면,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시즌 1에서는 토지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즌 2에서는, 현대사. 그러니까 현대사 중에 가장 사실은 봐야 되는데 손이 잘 안 가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제도 사실은 제가 야사 특강을 실제로 이렇게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사인데 재미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수업은 아니고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주제들만 사실은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노량진에서 특히 수업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6시 정도 공부하고 또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물론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네. 근데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잘 안 헤어지는 거 같이 좀 정리하고 가자. 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주제를 중앙제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중앙경관직은 사실은 제가 좀,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까지도 다 진행을 할 거예요. 다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원래 제가 단과 수업을 할 때 소위 말해서 7급이라든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웬만큼 준비가 다 되도록 제가 좀 심한 내용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제가 수업이 긴 걸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심한 부분은 바깥으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물론 좀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니 그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중앙제도 개관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경관직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세울 건데, 제가 이걸 할 때 시간을 좀 많이, 사실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고대. 근데 고대는 솔직히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될 게 어디냐면, 이제 조선과 고려겠죠. 그래서, 자, 중앙경관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도사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기전체 사서라 그러잖아. 기전체. 그래서 기전체 사서가 동양의 정사체죠. 동양의 정사체. 근데 기전체 사서 구성이 일단 기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동양의 정사체인데,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전체의 가장 기본은 일단은 열전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사마천이 이걸 만들 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실제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이 실제로 열전에 할애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부식이 기전체 사서로 해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삼국의 역사를 다시 정리할 때 보면 중국의 역사서처럼 열전 중심으로 편찬하는 게 아니라 황제 중심의 역사 중심으로 편찬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전체들은 황제의 역사, 그러니까 천자의 역사, 그러니까 본기편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본기와 열전.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다 왕이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기전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열전, 본기 다음이 뭐냐면 제후의 역사. 라 그래서 세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주제사가 들어옵니다. 그 주제사가 뭐냐면 지예요, 지.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연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연표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마지막은 연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동양의 정사체라고 불리우는 기전체 사서의 서술 방식이에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전체 사서에서 이게 분류사, 주제사를 따로 정리하잖아. 이게 지편이거든요. 근데 그 지편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직관지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관지가 뭐냐면 그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만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직관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이 중앙경관직,
두 번째가 지방외관직, 그리고 세 번째가 군사제도, 그리고 네 번째가 관리등용제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게 사실은 국정교과서고 그다음에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해법국사제 교재도 딱 직관지 순서대로 제가 편찬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은 직관지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 중앙경관직만 싹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앙경관직을 할 건데요. 중앙제도에 대해서만 쭉 정리할 거고 고려, 조선 해서 마지막에 제가 그 야사특강은 마지막에 끝날 때 꼭 실전 기출문제를 저희가 풀면서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좀 풀어야 일단 공부가 좀 일단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이제 프린트 보시면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다. 그거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게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표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은 중앙제도랑 제가 고대 정도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고려제도를 일부 하고요. 근데 다음 시간은 제가 미리 광고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고려 그 경관직을 조금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업을 제가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근데 다음 주에는 수업을 제가 한 30분만 할게요. 그리고 뒤에 30분은 이번에 제가 필기노트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필기노트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필기노트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월에 우리가 어떻게 한국사를 정리하고 1월 문제풀이반으로 넘어갈 거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랑 맞물려서 좀 잠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구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자, 조선의 제도. 그리고 마지막 근대태동기 제도랑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야사 시즌 3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은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러면 첫 시간 이제 중앙경관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제 경관직 총정리라고 했던 게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붙인 게 보시면 이게 고대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세, 조선까지 해서 제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2호의 병영공 가장 기본 제도는 여기서 제가 끝장을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늘 저희들이 다 외우시죠? 다 외우고 나가는 걸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요것만 외우자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다 외우는 걸로. 되셨죠? 다 외우기 전에는 문 열고 나가지 않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다 외우고 그냥 끝을 내는 걸로. 되셨죠? 네. 표정들이 너나 해 뭐 이런 표정인데.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합의기구인데요. 합의기구는 귀족 합의기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삼회의. 그 다음에 신라는 화백회의. 그죠?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해는, 여러분 이제 발해는 요걸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발해가 특이합니다. 발해가. 그래서 발해 관제는 사실은 이제 뒤에 보시면 뒤에도 제가 따로 써놨어요. 따로. 됐죠? 따로 써놨는데 얘가 이제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이따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냥 한번 쓰고만 갈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우리의 중앙경관직은 전부 중국 당나라 제도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늘 중국사도 따로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당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제도의 나라야. 그래서 당나라 등장 이후에 사실은 당의 제도가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동아시아 국가에 1500년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제도는 당나라 제도입니다. 그러면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살짝만 소개를 하면 일단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중서성이에요. 그리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문화성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상서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삼성육부라고 해요. 되셨죠?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좀 이따 어차피 고려편에서 그대로 써먹을 거거든. 일단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중서성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재상부라고 얘기해요. 재상부. 그러니까 재상이 머무는 곳이 중서성이야. 그 다음 문하부는 뭐냐면 이 문하부라는 건 이건 심의 부서예요. 그러니까 재상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
이것이 이제 합당한지 심의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내주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집행은 누가 하냐면 상서성이 합니다. 그래서 상서성은 소위 말하는 집행부예요. 됐죠?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되면 직접 행하는 게 상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육부도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부서, 가장 상급 부서가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중서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재상이 머무는 부서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세 개 중에 가장 하급 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야? 상서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업무가 결정되면 이 사람들은 직접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상서성 밑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 상서성 바로 밑에 2호의 병영공.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이 밑에 누가 붙냐면 육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2호의 병영공. 이렇게 육부가 밑에 붙어요. 여기가 됐지. 이게 중국의 삼성육부야. 그런데 우리가 요 명칭을 한번 봐둘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이걸 우리가 어디 가서 그대로 할 거냐면 고려편에 가서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뒤에 고려제도에 가서 바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고려의 제도는 그냥 중국 당나라 제도 그대로야. 근데 고려는 조금 손을 대는 게 우리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따로 분리하는 게 우리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의 부서로 붙여. 그래서 뭐가 되냐면 중서 문화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이제 심의까지 다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상서성이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의 제도는 당나라 제도 그대로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냐면 지금 제가 발해 얘기를 하다 나왔잖아요. 근데 발해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중국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받아는 드리는데 다 독자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거 발해제도 다시 설명할 건데 자, 상서성을 발해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정당성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서성은 중대성. 그 다음에 문화성은 선조성이라고 불러요. 됐죠? 일단 편하게 그냥 보세요.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냥 어차피 우리 프린트에 다 있어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였잖아.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굳이 이걸 순서를 바꾸는 거야. 발해는. 그러니까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막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하급 부서인 상서성을 발해는 제일 위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발해에서만 뭐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냐면 상서성. 그러니까 정당성이 최고의 부서가 돼요. 그리고 이 최고의 부서에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올라갈 때 2호의 병영공 6부를 달고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집행부에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재상이 머무는 부서에 6부가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발해 좀 독자성이지.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당성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옆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발해 정당성은 여러분 이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국사 있잖아. 제가 사실은 고대 정치, 그 다음에 고대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설명할 때 이 얘기 다 했는데 이번에 개정한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발해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발해사는 서술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서술이 되게 많아진 고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트가 어디냐면 발해야.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학계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왜곡, 그러니까 동북공정 프로젝트에서 이게 딱 걸려든 것 중에 하나가 발해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고대 정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야? 발해사잖아. 그러니까 발해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발해가, 그러니까 발해 이 정당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서를 했죠. 여기에 그래서 재상이 머물러요. 그러면 이 발해 재상은 뭐라 그러냐면 대내상이라고 합니다. 대내상. 됐죠? 근데 잘 봐요. 근데 여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지? 항상 한국사는 진행될 때 뭐 하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거 하부기구 얘기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정당성은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삼성육부,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지. 그런데 발해 정당성은 하나의 부처이면서 동시에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귀족 합의제 전통을 갖고 있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정당성은 그냥 행정을 집행하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고요. 얘가 무슨 성격도 있다고요? 귀족 합의제 전통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해가 사실은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손을 많이 댄 거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려 가서 이거 좀 이따 할 건데, 자, 합의기구에 고려에서도 이 귀족 합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제추회의라고 하죠. 이건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건 제추회의라고 하는데, 이 제추회의는, 자, 제신과 추밀이 모이는데, 만약에 국외 문제로 모일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 도병마사. 만약에 모인 이유가 국내 문제로 모이면, 그때 뭐라고 불러? 식목도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는, 자, 이 역할을 도평사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렬왕 때 도병마사가 뭐로 확대 개편되는 거야? 도평사사로 확대 개편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 아시는 거고. 자, 그 다음. 조선은 그 재상을 절대, 나중에 뒤에 조선의 제도 가서 할 건데, 조선은 굉장히 시스템화된 사회야. 그래서 부처의 장이나 재상을 절대 원톱으로 안 세워. 됐죠? 항상 3톱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견제시키죠. 그래서 이 의정들이 모여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의정부라고 해요. 그래서 의정부의 기본은 재상이 일단 3명이 있죠. 이 재상 3명이 누구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3명이 아니라 7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도제조, 정일품이고요. 그 다음이 종일품이 들어가요. 우찬성, 자찬성. 그 다음에 정이품이 들어가요. 우참찬, 자참찬. 그래서 총 7명의 재상들이 머무는 곳이야. 이건 조선에 가서 다시 할게요. 일단 그냥 편안하게 들어만 보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별난에 대비하는 기구로 사실은 중종 때 만들어졌던 비변사가 외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최고 합의기구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비변사에서 그냥 모든 일이 다 결정되면서 조선의 정치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죠. 비변사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귀족 합의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갑니다. 이제 중앙 6부인데요. 그러니까 뭐 귀족 합의제는 쉽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네. 자, 우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중앙 6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중앙 6부는요, 지금부터 그냥 다 외우죠. 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안에 이건 무조건 다 외우고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여기가 됐죠? 그런데 외우기 쉬워.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외울 때 주의사항이 있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만약에 외우실 거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뭐 해놓은 거냐면 딱 왁구를 짜놨거든요. 외울 때,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자, 그런데 또 표준어, 발음, 표기법 뭐 이런데 워낙 예민하신 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외울 때는요 무조건 이 틀대로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데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외우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외우든가 아니면 그냥 쿨하게 넘기세요. 됐죠? 안 나오기를 그냥 바라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만약에 나오잖아, 디테일하게 나만 틀릴 것 같아? 이거 자세히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쓰러져.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나씩 외우는 거 있지? 하나씩 외우는 거. 좀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정말 안 외워지니까 또 앞문자 따서 외워.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식의 단순함기들이 너무나 불안정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비용은 어쩔 거야. 기회비용은. 왜냐면 이거 외우면서 보내는 시간은 어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날 이게 잘 기억이 날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외울 거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우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외웠던 게 파편처럼 돌아다니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룹핑해야 돼. 애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묶어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마무리는 묶어서 마무리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운 게 많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맨날 경험하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뭐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럼 뭐예요? 이제 사료 읽어봤더니 사료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1번도 읽어봤더니 뭔지 알겠고 2번도 알겠고 3번도 알고 4번도 알고 다 알아. 뭐만 몰라? 답만 몰라. 이해되시죠? 이런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꾸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게 파편처럼 돌아다녀서 힘을 못 쓰는 거야. 그게 점수화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무리는 항상 그룹핑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외울 건데 외울 때는 무조건 다 묶어 놓을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부터 세울게요. 자,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당나라 육전 조직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 육전 조직이 사실은 고려의 제도거든요. 고려의 제도가 당나라 육전 조직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여기가 됐지?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갑니다. 2호의 병형공이야. 자, 다시 갈게요. 2호의 병형공이야. 여러분 순서가 있잖아. 2호의 병형공이 절대 틀어지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순서가 바뀌거나 얘가 흔들리면 이게 틀이 다 깨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 세워놓고 나머지는 옆에다가 다 수평으로 갖다 붙이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룹핑해서 끝낼 거야. 자, 갑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뭐라고요? 2호의 병영공. 그리고 요 정도는 사실 좀 이미 알고 있는 분도 많은데 한 번만 더 할게요. 2호의 병영공이야. 요 순서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호의 병영공 각각 하는 이제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뭔지 살짝만 좀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2부. 자, 이 2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2부가 하는 일이 뭐야? 2부가 인사야, 인사. 됐죠? 인사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겠죠? 그래서 인사 뭐예요? 사람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도요, 인사가 만사야. 사람 움직이는 게 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997년 IMF 터졌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퇴근을 못했거든. 책상 뺄까봐. 그래도 인사과이들은 까딱 없었어. 인사과이들은 업무도 많았던 거 알아? 그러니까 정리해고자 명단 작성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퇴직금 정산하고 그런 일로 사실은 더 바빴어. 오늘날도 뭐라 그러냐면, 제가 대기업 들어갔는데 기획조정실이나 인사과 같은 데 발령받으면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5년은 보장받았다 그래.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보세요. 내가 아무리 고참이라도, 아무리 내 쫄다고 그래도 있잖아. 누구는 절대 안 건드려. 인사과 행정병은 안 건드려. 아니야? 막 때렸어? 그래서 당신 휴가 날짜만 이상했던 거야. 당신만 몰랐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사과는 안 건드리는 거야. 됐죠? 오늘날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힘을 가진 결제 도장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 결정 관련된 도장과 그 다음에 돈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돈 집행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힘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야. 얘가 무조건 짱이야. 됐죠?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면 나중에 조선은 사실은 이 고려때 육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 근데 당나라 거 너무 오래 썼잖아. 그래서 우리는 따라 안 해.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름 이렇게 바꿨어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이렇게 바꿔서 많이 바꿨죠? 네, 그럼 보세요. 조선의 육판서 중에 제일 짱은 누구야? 파워가 제일 센 건 무조건 이조판서야. 이해되시죠? 이조판서가 판서 중에도 짱이에요. 되셨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호부야, 호부. 호부는요,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얘는 그냥 한자로 보는 게 더 편해요. 자, 이 호자가 이렇게 쓰는 호자야. 자, 그러면 느낌 와요? 이게 뭐야? 이게 뭔데? 가오, 가오.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구, 한 가구, 한 가구에 있는 이 집안의 재산의 정도.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 그거 파악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야? 세금부가 할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호부는 뭐가 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 그러니까 재경부가 돼요. 재정경제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과 관련된 최고 결정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호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예부로 갈게요. 예부. 자, 예부는 이게 좀 복합부서입니다. 얘가 좀 복합부서인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해볼게요. 첫 번째는 국가의 의뢰를 담당해요. 의뢰. 자, 의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번에 새 국왕이 즉위를 한다. 그럼 그 의식이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의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 왕이 죽었어. 또는 세자가 결혼식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의식을 어떻게 할 거야. 이 부서가 주관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다음이 뭐냐면 학문, 그다음에 문화도 여기서 관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예부가 뭐도 관장하냐면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하지. 그런데 이 예부가 뭐도 관장하냐면 외교도 관장합니다. 외교.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체육부 안에 파트에 뭐가 있는 거야? 외교통상부가 하나의 부서로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황당하잖아. 왜냐하면 외교통상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죠? 네. 근데 예전에는 예부에 뭐가 들어온다? 외교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네.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병부. 병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쉽지? 병부는 뭐겠어요? 예, 군사 관련이겠죠? 패스. 자, 형부는 뭐겠어요? 형부는 뭐야? 언니의 남편? 아니겠죠? 그래서 형부는 뭐예요? 사법부예요. 사법부. 법률. 그러니까 자, 법률 관련 부서입니다. 되셨죠? 자, 이게 뭐라고요? 형부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부는 뭐예요? 공부. 공부는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요. 공부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좀 이따 이거 이제 구분해 드릴 건데, 공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없었어. 자연 상태에는.
근데 인간이 손으로 만들었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인위적으로 만드는 순간 다 공부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뭐가 있겠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일단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쓰거나 또는 몸에 걸치거나 이런 것들이죠. 조그만한 애들. 맞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공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공업은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공부로 들어가는 거야. 한 번만 더 갈게요. 근데 두 번째, 손으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사이즈가 대빵 큰 게 있어. 그래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인간이 그 위를 걸어 다니거나 이건 뭐죠? 그러면 그렇죠. 토목 건축이죠. 그래서 뭐도 들어간다? 토목 건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인간들이 만들면 손으로 만들면 다 공부야. 여기까지 된 거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6개 부서 하는 업무에 대한 얘기 했는데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게 뭐라고요? 2호의 병영공이야. 그러면 2호의 병영공.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좌우로 정렬시킬 거야. 되지? 예, 그럼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 고려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사실은 육부는요. 실제로는 당나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육부.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냐면 당나라의 육전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당나라의 육전 조직은 그 전에 원형이 있어요. 그 전에 원형이 뭐냐면 주례 육관입니다. 그래서 주례 육관부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주례 육관은 뭐냐면 이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쓱 한번 보세요. 제가 혼자 할 테니까 들어만 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천지, 추나, 추동이야. 이게 주례 육관이야. 주례 육관.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주례라는 건 뭐냐면요. 주례라는 건 그러니까 주나라의 예법을 얘기하는 거야. 주나라는 뭐냐면 중국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 예, 은주가 제일 먼저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데 여자 이름으로 시작해서 남자 이름으로 끝나잖아. 시작이 은주지. 그 다음이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송원이는 멍청이.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이 춘추전국. 그러니까 춘추전국 전해가 주나라야. 그러니까 주나라의 법률을 다 모아놓은 걸 주례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엄청 옛날 거지. 왜냐면 은주, 춘추전국보다 더 먼저니까. 이해됐죠? 이게 주례 육관인데 주례 육관이라는 게 뭐냐면 해볼게요. 별로 안 어려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서 도는 추나 추동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가 됐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천지, 추나, 추동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 주례 육관이라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 주례에 대한 얘기를 한 3번 정도 하죠. 이게 수업에 3번 나와. 언제 나오냐면 첫 번째는 뭐 할 때 나오냐면 지금 나와. 근데 이거는 심화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말 안 하시는 분도 많아. 그런데 두 번째 언제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15세기에 저 말을 듣게 돼. 주례를. 뭐 할 때 배우지? 주례를 그렇지. 혁명파 사대부들이 뭘 건국할 때? 조선을 건국할 때 특이하게 이게 정통사림들이랑 달라서 정도전, 조준, 남은과 같은 혁명파 사대부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 주례에 관심이 많아. 한 번만 더. 여러분 이거 주자가래랑 완전 다른 거야. 주자가래는 뭐냐면 12세기에 남송 시기에 주의가 만들었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예법이야. 그게 주자가래고 여러분 차이가 남송 때 그러니까 주의랑 주례가 만들어지는 건 차이가 시간만 해도 1400년 이상 차이 나요. 됐죠?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야. 이해됐죠? 전혀 다른 뜻이야. 자, 그래서 주례는 15세기 혁명파 사대부들이 특이하게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주례의 국유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지. 그래서 정도전이 사실은 전시가가 많이 문란해졌을 때 뭘 하고 싶었냐면 이 권문세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몰수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뭘 만들어 버리는 거야? 국유화시키는 거지. 그런 다음에 개구수전의 원칙에 따라 백성들에게 사실은 수조권을 다 지급하겠다는 거지. 됐죠? 그런데 이들이 이걸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2개였는데 하나는 고려라는 왕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무너져버린 전시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들이 소수파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잡는 거지. 그래서 뭐로 가는 거야? 세왕조 개창으로 가는 거야. 대신에 토지제도는 양보하는 거지. 정도전 조준이 양보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1391년에 과전법을 먼저 공포하잖아. 근데 과전법은 모든 땅을 뺏어서 국유화시키는 그런 혁명적 개혁이 아니야. 됐죠? 전시가의 또 다른 버전이지.
전시가의 원래 무너지기 전 버전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전시가랑 과정법이 되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는데 그 헷갈리는 게 정상인 거야. 왜냐면 비슷한 제도니까. 됐죠? 네,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때 주례할 때 이게 한번 나와요. 국유화 개념, 국유제 개념할 때.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면 17세기에 서인과 그러니까 남인이 한번 붙지. 사건은 뭐냐면 효종이 죽었어. 그러면서 현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는 거야? 당시에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 조대비가 당시에 살아있었다고. 그런데 자이대비, 조대비가 그러니까 왕실의 가장 어른이야. 그러니까 조대비가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이걸로 붙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송이라 그러지, 예송. 그런데 당시의 서인들은 사실은 천하 공치에 의해서 왕의 예법이 사대부의 예법과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천하 사실은 그러니까 동네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1년상을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인들은 이런 불충이 어디냐. 그래서 국왕은 사대부와 다른 특별한 존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명사상을 얘기하죠. 그 천명사상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명시되는 게 주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면 주나라가 만들어진 이래로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명사상에 근거해서 천자라고 부르게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례는 한국사 시간에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번 정도 만나요. 됐죠?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했네요. 뭐라고요? 천지, 추나, 추동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백제 육자평을 얘기할 건데, 백제 육자평 얘기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잖아. 뭐라고 배우냐면 당나라의 육전 조직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시스템화 시키는 나라가 어디야? 백제. 그게 뭐야? 육자평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 그 와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라 그러냐면 백제의 고위왕은 3세기 왕인데 당나라는 8세기 나라 아니냐. 근데 어떻게 백제가 당나라의 육전 조직을 제일 먼저 따라했냐. 백제 고위왕이 먼저인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제도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도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고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면 심화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당나라 육전 조직인데 그 원형은 사실은 주례 육간인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백제 사실은 이 육자평제는 주례 육간을 모방한 거지. 이해됐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당나라가 더 미래의 일이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순서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호에 병영공. 그리고 뭐라고요? 천지, 추나, 추동. 됐죠? 네, 요 정도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외워. 근데 뒤에 가면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나름 또 써먹을 일은 생겨. 그러니까 영종조 시기에 편찬사업 대박 많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 근세 정치 문제 중에 요즘에 조금 덜 나오죠. 요즘엔 트렌드가 아니야. 요즘엔 트렌드가 아닌데 이게 3년 전까지 트렌드였어. 그러니까 중세 정치 중에 근세 정치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국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게 스탠다드형이잖아. 예를 들어 세종을 찍어서 물어보거나 또는 뭐 태종을 찍어서 물어보고 또는 영조를 찍어서 물어보고 정조를 찍어서 물어보는 문제는 스탠다드형 아니야.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정치사랑 문화사를 연동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편찬 사업이야. 그러니까 특정한 국왕행 때 편찬된 책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게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정치랑 문화가 연동되는 거잖아.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조선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 편찬 사업이 가장 많은 두 시기가 언제냐면 15세기랑 18세기예요. 그래서 편찬 사업을 이제 기출문제를 나중에 이렇게 풀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모든 국왕과 관련된 편찬 사업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걸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아. 대부분 그 문제에 한 80에서 90%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15세기와 18세기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태종, 세종, 세조 그러니까 성종 쪽에서 걸리든가 아니면 어디서 걸리냐면 영종조.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시키면 숙종, 영조, 정조 쪽에서 걸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걸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걸리지는 않아.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정조 때 이제 많은 편찬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뭐 이런 거 배워요. 정조 때 편찬되는 책 중에 여러분 추간지가 있잖아. 추간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저 혼자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조건 외우죠. 그럼 이제 그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편하게 들으면 돼요. 원래 제가 혼자 이렇게 아무 대답도 없어도 혼자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제가 혼자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추간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2호의 병, 형공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천지 추나? 추동이잖아. 그러니까 이호의 병 형공이야. 그러니까 추간지는 안 읽어봤지만 내용이 뭐겠어? 눈치로 뭐겠어요? 아, 형률서겠다. 법률 관련된 서적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정조 때 뭘 만드냐면 탁지지라는 걸 만들거든. 그럼 봐봐요. 탁지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천지, 이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 혼자 뭐해? 그러시는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거 재정 관련된 서적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뭐도 있냐면 충간통고라는 것도 나중에 배워요. 충간통고. 그러면 이게 충간통고라는 것도 정조 때 책이거든요. 그러면 충간이니까 봐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천지, 춘. 그러니까 이호, 예. 그러니까 충간통고라고 하는 책은 내용이 뭐겠어? 예서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조에 가면 뭐 이런 이제 척들 조선시대에 보면 책들도 나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육자평이에요. 백제 육자평. 자, 첫 번째는 내신자평입니다. 그런데 이 내신자평이 육자평 중에도 짱이야.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처의 짱이 좌평인데 이게 일관등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이 내신자평은 육자평 중에도 짱입니다. 그래서 내신자평을 뭐라고도 하냐면 상자평이라고도 하고 이 내신자평, 상자평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백제에선 재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하는 일은 뭐겠어? 하는 일은 인사.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내두자평이에요. 내두자평. 그 다음에 내법자평. 그 다음에 병관자평, 위사자평, 조정자평인데 여기서 제가 특징만 좀 해볼게요. 자, 백제는 특징이 뭐냐면 군대와 관련된 부서가 2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병관자평에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사자평이야. 그런데 요 위자가 뭐냐면 이게 지킬 위자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방위, 숙위 이런 말 쓰잖아. 그죠? 이게 지킬 위자야. 그러니까 도성을 방어하는 부서야.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 보니까 잘 보세요. 육자평 중에 그러니까 병부에다가 2개를 소진했지. 그러니까 하나가 빵꾸나는 거야. 그럼 뭐가 빵꾸나냐? 공부가 빵꾸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백제는 공부가 없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백제 공부 없는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거 외우는 건 뭐 육자평까지는 솔직히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안 외워도 돼요.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이름을 사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뭐 외울만 해. 또 별거 아니야. 해볼게요. 자, 표정들이 너나 외워. 그치? 봐봐. 내 신자평이잖아.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부서야. 그래서 인사야. 그 다음에 내 두자평이지. 이때 세금을 거둘 땐 그러니까 3두, 8두, 12두 이렇게 걷어. 그래서 재경부야. 그 다음에 내 법자평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느낌이 법률부서 같잖아. 형부 같잖아. 그런데 내 법자평은 예부야, 예부. 그리고 백제 육자평의 형부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얘가 조정자평, 얘가 법률부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성원들 간의 이익이 상충됐을 때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잖아. 그래서 조정자평이 법률부서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법자평은 예부예요. 법률부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사항 되셨죠? 자, 그러면 백제 육자평 말씀 다 드렸네요. 뭐 알고 보니까 또 뭐 별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거 하는 김에 제가 여기서 끝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백제는 뭐가 없어? 공부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백제는 뭐가 없어? 공부가 없어. 왜냐면 아까 그 병부가 2개니까 하나가 빵꾸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는 공부 안 해도 그냥 100점이야. 그래서 자,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공부가 없어.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우리 인사까지 써.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어디에도 없냐면 원간섭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원간섭기, 자, 한번 볼게요. 보세요. 원간섭기는 육부를 사사로 줄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격하, 축소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6개가 4개 됐으니까 당연히 축소지. 그러면 격하는 왜 격하냐면 이 사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조선에 가면 우리가 조 밑에 속사, 소가문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부 밑에 있는 부서야.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는 거지.
오케이? 한 번만 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중앙정부부처에 가장 큰 게 부잖아요. 그러면 그 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소속, 그렇지. 청들이 있다고, 청들이. 그러니까 청으로 격화시켰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안부에 들어가면, 오늘날은 안행부라 그러지. 안행부에 들어가면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관세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밑으로 격화되는 거야. 그래서 사로 격화되고 4개로 줄거든요. 근데 그 4개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야. 봐봐요. 자, 이부와 예부를 하나로 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해서 전리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2개의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했으니까 하나 줄었지. 그지? 자, 그 다음, 호부는 판도사가 되고, 병부는 군부사가. 근데 이름은 약간 느낌 그대로죠? 그래서 세금을 판단해서 갖다 때려. 그래서 판도사고. 그 다음에 군부사는 군대니까 군부사고. 전법사는 법을 집행하니까 전법사야.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없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공부가 없는 게 3개야. 자, 갑니다. 첫 번째 뭐가 없어요? 백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원간섭기에 폐지되는 부서예요. 이해됐죠? 폐지를 X한 것 같네. 근데 하여튼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에 가면 없냐면요.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선에서는 어디서 다 담당하냐면 좀 전에 우리가 했죠. 예, 비변사에서 다 담당합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종 때 삼포이라는 계기로 해서 별난에 대비하는 기구로 만들어졌는데 외란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최고 정무회의가 되죠.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여기서 비변사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비변사 멤버를 해볼게요. 자, 비변사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전현직 정승이에요. 됐죠? 전현직 정승들이 여기 멤버가 되는 거야. 되죠? 그럼 이 전현직 정승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품의 고관들이에요. 일품. 되시죠? 그러니까 정일품, 종일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실무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멤버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무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장차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의품의 판서와 종의품의 참판을 얘기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실무자들, 이품의 사실은 실무자들이 비변사 다 멤버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단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여러분 벌써 2번이나 기출이 됐어. 자,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실무자들 그러니까 판서들 중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누구라고요? 이게 판서들이에요. 판서와 참판들. 됐죠? 근데 이 중에 누가 빠진다? 예, 공조가 빠집니다. 그래서 누군 제외되는 거야? 공조는 제외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누군 빠진다고요? 공조, 판서, 공조, 참판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5조만 들어가는 거야. 5조만. 누가 빠져? 공조가 빠져.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공부가 빵꾸 나는 게 3개야. 첫 번째, 자 그냥 이 자리에서 보시면 돼요. 일단 백제가 공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 공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변사회의에 공부가 없습니다. 공조가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비변사회의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끝장을 보면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 부처의 주요한 장관 중에는 그 언론 3사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언론 3사에서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사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저기 말 잘못했네요. 대제학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말 나온 김에 같이 하시죠. 그러면 대제학은 어디의 책임자야? 예, 그렇죠. 홍문관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관원의 책임자인 대사관, 그 다음에 사원부의 책임자인 대사원은 비변사 멤버가 아닙니다. 됐죠? 누구만 들어온다? 대제학만 들어와요. 여기까지 됐죠? 네, 여기까지 보시죠. 그 다음에 원래 별난에 대비하는 기구니까 이게 군대와 관련된 사항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군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기 멤버인데 그게 누구냐면 오군영의 책임자들이 들어옵니다. 이해됐죠? 오군영의 짱들은 다 들어오는 거야. 되죠? 그 예를 들어 오군영 그럼 훈련도감의 짱이 훈련도감 장이거든요. 그럼 여기 멤버죠. 그 다음에 수어청의 짱이 수어사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유수입니다. 그래서 사유수, 이 유수관들이 다 들어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유수관이라는 건 뭐냐면 사유수 이거 여러분 이건 지방제도 나오는 거죠.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한양을 감싸고 도는 네 군데 지정학적 요충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군사 기능이 있어. 됐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 사유수의 특징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게 그렇지 관찰사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아. 왜냐하면 계통이 달라.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소속이야? 그러니까 중앙직할기구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네 군데는 개성, 강화, 수원, 광주입니다. 되셨죠? 요 네 군데. 그래서 저 요 사유수의 책임자. 그래서 사유수 또는 사유수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도 비변사 멤버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비변사는 여기 그 어디까지 멤버니? 이것도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그냥 말 넘기면 제가 끝장을 본 거야. 그냥 노트장 하나 찍고 가시죠. 어차피 우리가 근대 태동기 가면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 그럴 거냐면 제가 프린트에는 나와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희 이제 첫 수업할 때 시작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그냥 갈 거예요. 근데 뭐 슬픈 표정 짓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입니다. 여기 신라가 좀 문제인데 신라가 중앙 부처가 대빵 많아. 그래서 이게 부서가 몇 개야? 14개야. 이해됐죠? 그래서 근데 그 14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원래 육부잖아. 그러니까 육부를 그만큼 촘촘하게 쪼갠 거야. 거기다가 여기에 없는 걸 추가로 얹고. 그래서 14개를 만든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4개를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신라의 이제 중앙정부 부처 중에 가장 중요한 부처가 있죠.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부서. 뭐예요?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부서는 원래 2호의 변공이 없는 거야. 따로 만든 거야. 그게 뭐라고요? 집사부지, 집사부. 그래서 신라에선 가장 중요한 게 집사부예요. 그리고 집사부는 제가 잠시 후에 제가 교재도 써놨는데 여러분 집사부는 어느 왕이 만들어? 이거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집사부 언제 만드는 거야? 예, 진덕여왕 때. 진덕여왕 때. 됐죠? 진덕여왕 때 집사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완전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 넘기면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신라에 그러니까 백제의 중앙정부부처의 짱은 뭐라고 부른다고? 좌평. 그지?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명이랑 관직명이 똑같아. 백제는. 됐죠? 그럼 한 번만 더 여기서. 그러면 신라의 중앙정부부처의 짱은 뭐라고 불러? 짱은 그쵸? 중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쓰고만 갈게요. 뭐라고 불러? 중시. 또는 뭐라 그러냐면 령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죠?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집사부의 짱은 집사부 중시 또는 병부의 짱은 병부 중시 또는 병부령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나중에 경덕왕이 집사부 중시만 힘을 좀 특별히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집사부 시중만 특별히 뭐라고 불러? 네, 시중이라고 부르게 돼요. 됐죠? 그래서 시중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누가 만드는 거야? 신라의 경덕왕이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자, 중앙정부부처의 짱에 대한 설명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집사부가 왕의 명령을 이제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고, 자, 그다음이 뭐냐면 위화부야. 자, 위화부는 뭐냐면 이제 담당하는 일이 뭐라고요? 전 보세요. 우리 이거 수평으로 맞췄잖아. 그러니까 담당하는 일은 뭐가 되는 거야? 인사지. 그래서 위화부가 뭐라고요? 인사야. 그럼 외우기도 좋아. 봐봐요. 인사 발령할 때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공감이 돼야 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동기 중에 만약에 이 친구만 대리 발령 받았을 때도 대리 발령 받았어. 근데 나머지 동기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왜냐면 맞아. 이 친구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대리인데 예를 들어 여기만 과장 예를 들어 발령을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대리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 봤더니 얘 맨날 넣는데? 맨날 줘라. 근데 무슨 얘가 왜 과장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인사 발령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위화감 조성돼. 위화감 안 돼. 그래서 위화부예요. 됐어요? 비유서도 좋아. 근데 외우기는 하셔야 돼. 못 나가 오늘 안 보낼 때니까. 저 장어 주세요. 자, 재미없네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부처들 자꾸 쪼개거든요. 신라가. 보세요. 자, 원래는 호부인데 이게 재경부잖아. 근데 부처를 두루 나눈 거야. 그래서 조세수치부서가 조부고 재정관리부서가 창고 관리한다. 그래서 창부야. 이해됐죠? 그냥 외우기도 좋아. 조부는 조세수치고 창부는 창고 관리야. 근데 시험에는 창부가 더 중요해. 왜 그러냐면 이 창부를 누가 만들어? 진동여왕이 만들어. 그런데 이 창부는 누구랑 짝꿍이야?
아, 집사부랑 짝꿍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 왜냐면 이 원래 두 개의 일을 하나의 부처가 하잖아. 원래 이 부서가 뭐였는데 진흥왕이 만들었던 품주였다고. 그러니까 품주가 정무도 담당하면서 재정도 다 잡고 있으니까 너무 부서가 세잖아. 그러니까 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그래서 진동여왕이 진흥왕 때 만들었던 품주를 깨잖아요. 그리고 뭐로 분리시키는 거야? 집사부와 창부를 분리시키는 거지. 원래 업무인 재정부는 창부에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정무만 바깥으로 빼서 집사부를 만들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예부입니다. 자, 신라가 이제 부처를 많이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이게 원래 예부잖아요. 원래 예부인데 거기서 딱 하나만 바깥으로 뺀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읽으면 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신라의 14개의 중앙관청을 하고 있잖아. 이 이름을 지금 다 외울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또 별것도 아니야. 왜냐면 얘네 부처들이 그 나름 이름을 보면 대충 하는 일이 뭔지가 있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 무조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랑 수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데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눈치야. 봐봐. 대답하는 거 봐. 봐봐. 이게 자 그만할게요. 그래서 대충 보면 대충 눈치로 갖다 때리면 돼. 해볼게요. 좋은 거 가르친다. 그러지 말고. 자 봐봐요. 봐봐. 객 손님이 왔지? 근데 영 환영해. 한 일이 뭐겠어? 아, 외교부다. 좋은 태도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영객부가 뭐예요? 외교야. 그 외교만 바깥으로 뺀 거예요. 됐지? 뭐 별거 아니지? 자, 병부는 병부야. 근데 병부가 중요해. 신라에선. 이게 왜 중요하죠? 14개 관청 중에 얘가 최초야. 무조건 기억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언제 만들었다고요? 법흥왕. 완전 중요해. 됐죠? AD 517년. 제가 수업을 할 때요. 법흥이 워낙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뭐라고까지 하냐면 수업을 때 이렇게 한다니까. 법흥왕은 병부로 시작해서 건원으로 끝나는 거야. 이것까지 외워놓는다고. 그러니까 병부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 건원으로 끝나. 그리고 중간 가는 길에 뭐 하는 거야? 불교공인하고 율령반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법흥왕의 정책의 시간의 순서가 된다고. 됐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14개 관청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법흥왕 때 병부야. 완전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부서인데요. 자, 법률부서도 그 신라는 둘로 쪼개놨어요. 어떻게 쪼갰냐면 좌이방부와 우이방부 이렇게 둘로 쪼갭니다.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여기서는요. 제가 특별히 이름으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봐서 뭐 특별히 법률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세요. 되셨죠? 네, 그래서 좌이방부, 우이방부야. 여기가 됐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예작부와 공장부인데 얘는 공부를 쪼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보세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어려워. 봐봐. 이름 그대로 그냥 가면 돼. 갑니다. 공장이 뭐냐면 여러분 한국사에서 공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팩토리 아니야. 공장 뭐라고요? 수공업자야. 수공업자. 손으로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 한 번만 더 할게요. 공장 뭐라고? 팩토리 아니야. 한국사에서는 공장 뭐야?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수공업자야.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래서 수공업자들의 안. 그러면은 한국사에서 무슨 안 이거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렇지. 무엇을 적어놓은 명부, 장부, 수첩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의 뭐가 되는 거야? 명단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예를 들어 유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유생들의 명단이고 향안 그러면 향촌사회 양반들의 명단인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공장 안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그 관영수공업을 운영을 할 때 일반 농민들한테 역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야 나와 삽질해 이렇게 시키는데 예를 들어 이분이 분 만드는 기술자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일반 삽질을 절대 안 시킨다고. 왜? 분 만드는 기술자잖아.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분의 명단을 공장 안에다가 등록을 시켜놓는 거야. 그리고 일반 역을 부과할 때 이분은 불러다가 좀 특별한 일을 시키는 거지. 분 만들 기술자니까 뭘 시키겠어요? 붓을 만들게 해야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관청이 운영하는 수공업을 관청수공업, 관영수공업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저 좀 보세요. 그러면 공장은 뭐라고요? 수공업이지?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모여있는 부서야. 이게 뭐라고요? 공장부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하나가 뭐라고요? 수공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토목건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토목건축은 뭐가 되는 거야? 예작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여러분 일단 이거 그 부처가 만들어지는 거 원래 시간 순서까지 마지막에는 보는 건데 그게 너무 디테일하니까 일단은 3개만 무조건 외웁시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버풍항 때 뿅부 버풍항 때 뿅부 완전 중요해. 이게 최초의 14개 중에 첫 번째. 됐죠? 그 다음에 뭐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완전 중요해. 집삽. 됐어요? 이거 언제라고요? 진덕여왕. 됐죠? 그래서 자, 진덕여왕 때 집사부예요. 외우도 좋아요. 진덕여왕 때 집사부, 진덕여왕 때 집사부. 됐죠? 그 다음에 예작부가 제일 마지막이야. 이거 외워야 돼. 세 번째로. 이게 언제냐면 신문왕이야. 그래서 자, 신문왕 때 14개 관청이 완성되는 거야. 이게 14번째 관청이야. 됐어요? 됐지? 오케이. 여기 순서까지 얘기했어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부에서 조심할 건요. 뭐라고요? 진덕여왕 때 집사부야. 이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그래서 진흥왕 때 집사부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 진흥왕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진흥왕은 품주야. 그래서 신라의 진품은 진흥왕이야. 됐죠? 최고의 정복군주죠.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요. 근데 14개가 아닙니다. 12개입니다. 그래서 2개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2개는 제가 추가로 쓸게요. 왜냐하면 옆에는 없습니다. 쓸게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도로교통부입니다. 되셨죠? 자, 써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승부고요. 그 다음에 제 밑에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옆으로 나란히 쓸게요. 또 하나가 선부입니다. 자, 느낌 왔어? 그냥 이름 그대로 갈게요. 자, 승부야. 저 승자가 뭐냐면 탈승자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타고 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도로교통부죠. 오늘날 우리말하면 육상교통. 됐죠? 오케이. 자, 선부는 이 선자가 배선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뭐 타고 가는 거야? 배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상교통. 이해되셨죠? 그래서 육상교통, 수상교통. 그래서 14개 관청 끝. 다 했다. 됐죠? 그럼 이제 어때요? 외울만 하지? 외울만 해. 뭐 별거 없어. 됐죠? 오케이. 표정은 안 좋지만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발해인데, 여기가 또 난코스야. 근데 발해만 끝나면 끝이야. 뒤에는 어차피 다 한 거잖아. 언제? 아니, 했어, 아까. 했어. 다 했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발해만 하면 돼. 얘가 이제 마지막이야. 그냥 받아들이지. 이걸 이름을 또 굳이 다 바꿨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렇게도 외우게 하고 저렇게도 외우게 했는데 해보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봐봐요. 2호의 병용공을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 기억나요? 상소성 밑에 봐봐요. 여기 이거 누가 지었어? 자, 상소성 밑에 이거 정당성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상소성이 정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 때 6개 부처를 다 끌고 올라간다 그랬지, 위로. 맞아?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였어.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원적으로 운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좌사정이라는 게 있고 우사정이라는 게 있어. 원래 당나라 육전조직은 상소성 밑에 이론적으로 붙어 있어. 그런데 이걸 발해는 또 굳이 이 와중에 둘로 뺀 거야.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이야. 근데 좌사정, 우사정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왜냐면 그냥 위에 셋, 밑에 셋이야.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안 되고 명칭이 오히려 더 큰 문제야. 됐죠? 그럼 명칭 얘기만 좀 해볼게요.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맹자가 인간이 선하다고 말했던 4개의 근거. 이게 유교의 가장 기본이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럼 옆에서 누가 그랬을 거 아니야? 왜? 그럼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4가지 선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유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덕이 뭐예요? 인, 의, 예, 집니다.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맹자가 인간이 선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사덕이 발현되는 4개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사단이라 그래.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측은지심,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소지심, 그 다음에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이야. 그런데 요걸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이걸 불인지심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불인지심,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해하는 마음, 이게 뭐라고요? 측은지심. 참을 수 있겠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몇 층이야? 여기 몇 층이야? 3층? 그리고 창문 열려 있어. 근데 여기 저기 저 지금 책상에 붙어 있죠? 여기로 예를 들어 1살짜리 애기가 막 이렇게 쭉쭉쭉쭉 막 걸어가. 그러더니 저 창문으로 얼굴을 막 이렇게 내밀려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있겠어요? 불쌍한 걸 보면. 그 제가 조금 창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3층에서 어떻게 되겠어? 애가 떨어져서 밑에 딱 이렇게 쓰겠어요? 아니 큰일 나지. 근데 그걸 정말 떨어질까? 끝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이걸 참으면 인간성이 말살된 거야. 이게 맹자의 생각이야. 그래서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불인지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발현되면 사덕이 돼요. 이게 유교의 가장 중요한 인의예지야. 근데 여기다가 그 중국에서 이게 관학화될 때 한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관리가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유교에서는 요 5개가 가장 기본이 돼. 그래서 유교 사회인 사실은 조선에 가면 가장 큰 죄, 가장 큰 대역죄가 2가지지. 하나가 뭔데? 반역죄고 또 하나가 뭐야? 강상죄야. 그러면 이게 워낙 대역죄이기 때문에 이건 연자죄, 가족까지 처벌해. 되시죠? 그러면 강상이 뭐야? 삼강, 오륜을 위배하고 오상을 위배하는 거야. 인, 의, 예, 지, 신이죠. 그래서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유교의 기본 오상이야. 여기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위에다가 그냥 충자 올리면 돼. 끝. 됐죠? 이게 발의 육부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교식 명칭으로 바꾼 거야. 되시죠? 눈빛이 어딘가 틀린데 맞아요. 어딘가 또 하나가 틀려요. 그냥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잘 봐요. 위에가 좌사정, 밑에가 우사정이야. 좌사정은 됐고요. 우사정 내려오면서 한번 틀어줘야 돼요. 됐죠? 그 와중에 그래서 충인의 지혜신이에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되면 발의육부 끝났네요. 됐죠? 그럼 이 순서만 기억하면 이게 2호의 배운공이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다음 중 부처들이 하는 일이 똑같은 게 뭐냐. 예를 들어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해볼게요. 예를 들어 위화부, 충부, 발의 충부, 그 다음에 전리사, 그 다음에 호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하는 일이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는 누구야? 얘만 다른 거지. 이거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하는 일이 같은지 다른지 이걸 구분해야지.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신라의 예부랑 그 다음에 발의 예부를 같이 물어본 거야. 그럼 이게 하는 일이 다른 부서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2호의 병영공에서의 예고, 이건 사실은 사독 중에 하나인 예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유교식 명칭이잖아.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전혀 달라지는 거지. 여기는 사실은 의례, 그 다음에 학문, 문화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발의 예부는 법률 부서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 요거 구별하는 문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좌우 정렬해서 그럼 이제 우리 다 한 거야. 됐죠?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저 누구랑 대화하는 거죠? 저는 보세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자, 보세요. 됐어요? 네, 그래서 2호의 병영공.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보시면 있잖아. 약간 느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랑 약간 좀 이제 맞물리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좀 생각하시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외우실 때는 여러분 이게 법칙이야. 무조건 정렬시켜서 붙여서 외우는 거야. 절대 그 교재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 명칭을 하나씩 외우는 거 있잖아. 이 짓은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외워봤자 여러분 절대 기억 안 나. 되셨죠? 네, 그래서 외울 때는 정렬시켜서 통으로 한꺼번에 다 외우는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잊으세요. 되셨죠? 네, 뭐야 이거. 자, 되신 거죠? 오케이. 네,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럼 중앙경관직 다 했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고대로 들어갑니다. 고대. 자, 이건 다음 시간에도 또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고대 가볼게요. 자, 고대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금방 갈게요. 자, 첫 번째. 지배체제가 형성되면서 이제 관료제가 형성되는데, 자, 거기서, 일단 고구려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는 첫 번째 재상. 이게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재상은 원래 대보예요, 대보.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좌우보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서로 견제시켜. 이게 좌우보인데, 근데 대보랑 좌우보는 솔직히 시험에 안 나와.
이해됐죠?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말만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만 두세요. 됐죠? 그런데 여기부터 외우는 거야. 자, 그래서 고구려의 재상. 그러면 정상적인 재상. 이름이 뭐야? 국상. 이건 외워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 고구려 역사에서 최초의 국상은 명림대부예요. 명림대부가 최초로 이제 국상이 되는데 솔직히 이제 명림대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잘 보는 아주 유명한 국상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게 누구죠? 2세기 때? 그렇지. 을파소. 을파소 언제 사람이야? 고국천왕. 고국천왕 때 을파소가 뭐해? 진대법. 그래서 그 을파소. 이 을파소로 대표되는 국상.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하셔야죠. 요 정도는. 고국천왕 때 국상 아니야. 그죠? 진대법을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대대로는 이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6세기부터 그러니까 고구려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6세기부터 고구려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그래서 대대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대로가 등장하는 순간 귀족 연합 정치예요. 됐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6세기 고구려 왕 그러면 누굴 기억해? 특별히 기억 안 하죠. 6세기 고구려 왕 누구야? 있어 물론. 안원왕, 안장왕, 평원왕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암살돼서 죽어나가. 이해됐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귀족 연합 정치. 바로 대대로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구려가 6세기에 대내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암살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진흥왕과 성왕의 낮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6세기에 고구려가 어떻게 해? 예, 한강유역 다 뺏기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게 자 6세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렇게 대대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세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7세기 이후가 되면 고구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이번엔 뭐냐? 망리지입니다. 또는 망리지인데 이 망리지가 원래 뭐냐면 이게 군권의 책임자거든요. 군권의 책임자. 그런데 이 망리지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대망리지 또는 태망리지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원래 이게 합쳐지는 개념이야. 그래서 대망리지 할 때 이 대는 뭐냐면 대대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대대로의 업무와 그 다음에 망리지. 그러니까 망리지는 뭐냐면 군권의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재상과 군권의 책임자가 한 명이 된 거야. 됐죠? 이게 7세기에 누구야? 영계소문이죠. 그래서 AD 642년에 사실은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의 축조 책임자로서 요동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병권을 기반으로 해서 쿠데타 일으켜서 영유왕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보장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을 갖다 앉혀놓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국정의 분정인데요. 자, 국정의 분정은 전 보세요. 요거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통 기본서들에서 기본서 수업할 때도 이거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한번 보고 가시죠. 네, 한번 보고 가는데 그 고구려의 중앙 시스템이나 제도사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보통 시험에서 잘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보통 공무원 수험서에도 보통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려는 사실은 668년에 멸망하면서 당나라가 의도적으로 고구려 관련된 기록을 너무 많이 훼손시켜요. 고구려는 정말 대제국이었는데 고구려 관련된 기록이 너무 많이 훼손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중국에서 전하는 몇 개의 책을 통해서 사실 전래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잘 안 물어보는데 근데 예전에 여기 기출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나온 정도만 제가 소개만 하고 갈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고구려의 재정 관련된 부서인데 이름이 주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내평이고요. 그 다음에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외평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가 기출이에요. 됐죠? 공무원 기출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냥 노트장 찍으시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관등은요. 상가를 비롯한 10여 관등인데 요 수치도 모르셔도 돼요. 이게 그 역사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0관등, 12, 14 해서 이게 책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그래서 사실은 다수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10여 관등 끝. 됐죠? 그 다음에 관직명은 특징이 뭐냐면 형 계열이 있고 사자 계열이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형은 이거 봐봐. 느낌. 형이 뭐겠어? 형이. 예, 이건 족장 출신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사자. 사자는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사자 많이 했다. 우리가 초기 국가, 여러 나라의 성장, 열국시대.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지.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그거 있잖아요. 이 표정은 뭐죠? 여기서 막히면 안 돼.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지. 여긴 밀리면 안 되지. 여기서 밀리면 비빌 언덕이 없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이? 부여의 관리 이름 뭐야? 대사자? 사자. 그럼 초기 고구려는? 사자? 조이선이. 공통분모 있다. 뭐야? 사자. 사자는 뭐지? 예, 왕의 관리죠. 왕의 관리. 그러니까 조세 수치를 위해서 지방 족장들에게 내려보냈던 왕의 관리. 그러니까 사자.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 사자는 그래서 부여랑 고구려의 공통분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관등명에 남습니다. 되죠? 오케이. 오늘 고구려만 하고 끝낼게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이두대영인데, 그 조이두대영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게 그냥 느낌으로 눈치로 봐봐. 항상 관등명에서 있잖아. 오관등이 제일 중요해. 지금은 달라?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한다.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하셔야 돼? 어디까지는 기본적으로 할 거야? 야, 5급은 해야지. 5급이 뭔데? 사무관이잖아. 맞죠? 여기서부터 관 들어오잖아. 관. 관? 자, 재미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 관이요. 잘못했어요. 자, 관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한 결제 도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꽃을 보통 5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기도 오관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고구려 오관등이 조이두대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제가회의 참여 멤버야. 한 번만 더 할게요. 말하는 김에. 그 다음에 조이두대영은 뭐에도 임명되냐면 대장군에도 임명이 돼. 됐죠? 그러면 고구려의 대장군을 뭐라고 하냐면 대모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대모달은 조건이 있습니다. 임명 조건이. 얼마 이상? 오관등 조이두대영 이상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게 뭐라고요?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장군이 대모달이라고. 이해되신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봐봐. 이거 전부 똑같아. 신라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라의 관등명도 보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차피 우리 신라 할 건데 봐봐요. 신라도 마찬가지야. 신라도 오관등 그러니까 대하찬 이상이 되게 중요해요. 오관등 대하찬 이상만 자색옷을 입는데 오관등 대하찬이 되려면 골품이 반드시 뭐 이상이어야 돼? 진골 이상이어야 돼. 육두품은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 못 간다고. 이해됐죠? 오관등 이상이 진짜지. 그러면 고려는 다른 줄 알아? 고려도 그래. 고려도 5품 이상이 뭐예요? 귀족이야. 그래서 5품 이상은 무슨 혜택을 받아? 음서 혜택과 공음전을 지급받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고구려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자 백제, 신라 해서 자 고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